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엔지니어링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표 전공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각 모집부 직무에 따라서 이 대표 전공이 필수 전공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인사팀에 조금 채용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게 대표 전공이 의무인지 아니면은 선호인지에 대해서는 인사팀의 의도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클리어하게 언급을 해주는 게 사실 이제 인사팀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 영어 시험은 토익과 토스 그리고 오픽 세 가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은 토익을 아예 뺐는데 토익과 토스, 오픽 세 가지를 다 받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외국인 직원도 많이 뽑네요.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 직원들이 개동 사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지인을 만나러 갔을 때 보면은 식사하는 식당에서 보면 외국인 직원분들이 아마도 대부분 이제 설계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나 사업관리 쪽 직무인데 부대찌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개동 사옥 뒤에 부대찌개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자, 이번에 플랜트 본부가 거의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직무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영업은 공학 계열 그리고 사업관리가 무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관리 직무에 좀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기계과나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해서 플랜트로 갈 때 사업관리 직무로 지원한다? 저는 초반에는 조금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 프로젝트 사이클을 경험해본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공정의 순서가 이루어지고 발주처 요구사항이 이러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껴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관리는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기본 역량이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는 거는 그 리스크를 몸소 체험해본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전공 무관으로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먼저 기계 시공이나 건축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한 중견 관리자 정도가 되었을 때 사업관리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일해본 많은 후배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바로 사업관리 직무로 빠지신 분들은 금방 업무의 어떤 능력치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는 이제 기계와 그리고 전기 그리고 토건에 대한 공사 관리 팀에서 뽑고 있고요. 시운전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커미셔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컨스트럭션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지은 어떤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설치한 주기기 같은 것들을 24시간 계속 돌립니다. 네, 펌프 같은 것도 솔로론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펌프가 돌다가 갑자기 진동이 두두둑 발생을 하면서 기초가 깨지거나 크랙이 가는 경우도 있겠죠. 요거를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 없이 야 우리 다 했으니까 플랜트 한번 가동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을 우리가 주기기를 다 돌려보고 전력 가동 시스템 같은 거를 다 체크해 봄으로써 중간에 전기 케이블 풀링한 구간에서 발열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 확인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보통 기계나 화학공학과를 대표적으로 많이 채용을 합니다. 시운전 파트가. 근데 이번에는 화학공학과만 채용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오일가스나 페트로케미컬 쪽에 관련된 그런 시운전 업무가 되겠죠. 배관 안에 LNG 가스가 지나간다거나 이런 설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메인 퍼실러티에서 근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조달 물류 관리 쭉쭉쭉 내려가서 설계팀이 거의 이제 전 직무가 다 나왔습니다. 프로세스 설계, 저희가 공정 설계라고 부릅니다. 공정 설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 레이아웃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짜는 역할이죠. 공정 설계가 제일 먼저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레이아웃을 짜면 그걸 가지고 기타 설계팀을 다 앞에 앉혀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공정 설계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각각 이제 건축이나 토목 설계팀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기초를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떤 공법을 적용해야 될지를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설계의 스타트는 프로세스 설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프로세스 설계는 특히 좀 영어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저희가 이제 발주처로부터 받는 라이센서, 이 해당 기술에 대한 오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업체나 유럽 업체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설계팀에 비해서도 아무래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과 안전팀이 있습니다. 플랜트 안전팀 같은 경우는 공학 계열로 뽑아요. 네, 안전기획 운영을. 신기하죠? 안전공학과가 아니라 공학 계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우디 아람코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카타르 페트롤리움 같은 대형 메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안전 분야에서 단순히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이 아니라 안전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 안전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검토라든가 흙막이 공사 그리고 리깅 플랜, 양중 작업에 대한 플랜이죠.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한다면은 이제 공학 계열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공학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신입사원을 뽑을 필요가 없을 만큼 TO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관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케줄러, 스케줄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프리마브라 6를 하루 8시간 동안 보면서 스케줄을 짜는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은 이제 일반적인 부분으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설비공사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현대 엔지니어링이 작년 상반기부터 이 자산이라는
안전관리라고 하는 본부가 별도로 설립이 되면서 이 부분에 필요한 경력사원이나 신입사원들을 계속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전관리라고 돼 있죠. 근데 저 밑에 내려가면은 안전품질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밑에 있는 안전품질은 현대엔지니어링 전사안전조직과 품질조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안전관리는 우리가 새로 건물을 빌드업하는 어떤 컨스트럭션 베이스가 아니라 유지보수의 업무가 포함된 안전관리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컨스트럭션 베이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메인터넌스와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보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건설할 때는 사실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퍼밋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하지만 저런 자산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는 뭐 비상대피라든가 또는 이제 화재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스마트 기술은 이제 연구개발 파트예요. 여기는 왠지 이제 석사가 조금 더 선호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석사가 조금 더 약간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여지고요. 쭉쭉쭉 내려가서 밑에가 이제 안전 품질인데 품질 파트를 건축공학으로 뽑습니다. 네, 건축공학, 건축학이나 건축공학.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건축본부 쪽에 관련된 어떤 품질 하자. 요게 제 생각에는 검단 신도시권이랑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플랜트 공사는 사실 품질 관리가 되게 타이트해요. 거의 뭐 나노 매니지먼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발주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해도 발주처가 하라는 것만 잘해도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소요가 됩니다. 아람코 프로젝트 같은 경우 품질팀이 거의 뭐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시공팀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만 발주처 요구사항을 커버할 수 있고 그걸 제대로 못 지켰을 때에는 아예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도록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공사, 건축본부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공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뭐 책임감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 이번에 검단 신도시 붕괴권으로 그게 얼마나 유명무실한 제도인지를 우리가 몸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무량판공법의 이 하나가 첫 번째 사고가 삼풍백화점 때부터 이게 공법이 문제 있다라는 게 언급이 됐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품질 기획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 파트의 어떤 하자 관리를 진행하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직원을 뽑겠다. 그래서 이쪽 포인트는 결국은 검단 신도시 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고국과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건축 기사책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최소 1분 이상은 무량판 공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